허용하셨고 셧다운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요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허용하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별히 또 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마지못해 이 스마트폰을 교실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비춰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정책적인 방안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학생인권 조례 문제를 먼저 좀 짚어보면 예.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인권이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실에서의 최고의 인권은 학습권이에요. 네,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교실에서의 인권은 가르치는 권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선생님도 아이들을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찾아보고 그러면 사실 교수권이 침해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학습권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절대적 권리예요. 1차적 권리고. 네, 근데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는 일종의 오락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문화 향유권인데 이건 2차적 권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나 교실은 선생님들이나 학교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규제를 해도 된다. 그리고 네. 그것은 인권 침해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이게 1차적 권리와 2차적 권리가 충돌하면 1차적 권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셧다운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밤 12시 넘어서 게임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런데 아동 청소년 시기에 행복추구권보다 더 우선하는 거는 생존권인 거예요. 네. 이 시기에 밤 12시에 절대적 수면을 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존권, 건강권, 생명권은 문화, 오락, 향유권보다는 우선하는 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법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학생인권 조례는 그 출발의 전제부터가 잘못돼 있다. 음. 이 스마트 기기를 오락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한다면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학습에 집중하는 것도 인권인데 두 인권이 침해되면 교실에서의 우선권은 학습에 있지 오락에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 뭐 검색도 해야 되고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너 스마트폰 가져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명분이나 논리를 제공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필요하면 그건 학교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학교까지 가져오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 문제인데 모든 부모들이 합의를 해서 학교에는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면 제일 좋고 네.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반별로 아이들이 토론에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지금은 이제 조금 적극적인 학교들은 교사가 그걸 매일 걷는 거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지 스마트폰 내놔 빼서 줘 말아 이런 거 시키는 건 그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15세 미만은 등교시 스마트폰 소지 금지를 법으로 해서 네. 아예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영국에 있는 그 사립학교들의 94%가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못 가져오도록 일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부분 공립학교들은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대만에서는 지금 그 입법을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게 하면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적극적인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 우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럼 외국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개방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네. 프랑스만 해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권인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네, 자유의 그런- 상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네, 놀랐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보호하는 데는 더구나 놀라운 거는 영유아한테 이제 보여준다는 거 있을 때 저도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처벌받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다 신고하고 싶어요. 예, 정말 그 심정이 이해 갑니다. 근데 또 참 또 이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요즘 이렇게 육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스마트폰이 보모 역할을 또 해주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참 그 부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들한테 많은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전에 일본에서 아기 봐주기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 비디오 하나에다가
애가 좋아하는 영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틀어주면 그렇죠. 걔가 애를 다 봐주는 거죠. 네. 근데 그 비디오가 이제 유행하고 나서 5년, 6년 지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분노한 엄마들이 처음에 모르고 자기도 애 보기 그렇죠.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보여줬지만 네. 애가 언어 발달 지체가 돼가지고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비디오 막 그 수거에다가 막 길에다 네. 태우고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캠페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애기 봐주기 비디오에 1000억 배 이상 강력한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요즘에 유튜브에도 유튜브 시청률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조회수가 가장 많은 채널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상위 20개 중에서 무려 8개가 영유아 채널이에요. 아, 네. 유튜브 보는 애들은 뭐가 생기냐면 팝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뇌가 어떻게 바뀌냐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만큼의 강한 자극이 없으면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아이들이 교실에서 너무 ADHD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 거는 이 유튜브 많이 보면서 자극에 익숙해 있으니까 교실에 자극이 없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산만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정제를 먹여야 될까요? 각성제를 먹여야 될까요? 보통은 안정제로 생각을 그쵸. 많이 하죠. 네. 근데 ADHD 치료제는 각성제입니다. 아. 왜 각성제를 먹일까요? 뇌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 있어서 이게 자극이 없어서 불안해서 산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각성제를 줘서 그 자극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치료제가 각성제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요새 뇌과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또 이런 증거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법안으로서도 금지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못 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에서도 그런 교육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 저희가 과정들을.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가족 캠프를 해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예, 그러니까 가족 부모님들이 캠프요. 그랑 아이랑 같이 와서 한 8시간 이제 서로 좀 사랑하고 신뢰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약속도 같이 정하고 이런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이제 뭘 하냐면 구체적인 몇 가지 주제를 주고 각자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제일 잘 배우는 거는 남을 가르칠 때 제일 잘 배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걸 사고력 신장 구조라 그러는데 가족이 무엇인지 개인 문장을 만들어요. 가족이란 뭐뭐뭐다. 이유는 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럿이 합의를 해서 개념들을 모아서 가족에 대해서 하나 만들고 그걸 또 서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림만 보고 이거는 가족이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걸 이제 해석을 해서 맞추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겸해서 그런 학습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초점을 영유아 쪽에서 많이 맞춥니다. 영유아기 부모들을 제일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끝나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옵니다. 강의 듣고 TV 딱 치웠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딱 보관바구니에 이제 넣어놓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안 하기 시작했다. 예. 이런 걸 이제 바로바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결단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유아기 부모 교육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사회 정책 가운데서도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중독 질병 코드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걸 이제 한국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그거 질병 코드 분류하면 안 된다고 또 뭐 난리를 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사회적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4차 산업혁명 게임이나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그쪽 입김이 또 강하고 그래서 엄청 강해요, 엄청 산업. 예,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소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공감이 되는 거는 단순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이제 특히 어머니 역할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제 집안의 태양은 어머니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우리 아빠들은 따라가야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아빠들이고 우리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함께 책을 읽어주는 쪽으로 저는 좀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는 네. 정말 강조합니다. 아빠들은 집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네. 15분이라도. 왜냐면
우리가 그 뇌가 언어가 발달되려면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소리를 들어야 언어가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소리를 들으면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있으면 그 소리를 뇌가 끊임없이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화면을 보느라고 소리를 의미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보다 아빠가 책을 읽어줬을 때 뇌가 훨씬 더 많이 발달되더라. 아, 네.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정이라고 본 거예요. 엄마는 애를 앉혀놓고 책을 읽어줄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의무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책을 읽어줄 때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예,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새로운 저도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책 읽어줄 때도 그냥 엄마는 우르르 꽝꽝 폭풍이 쳤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빠는 우르르 꽝꽝 이러면서 네네네. 애를 깨운다는 거예요. 네. 자극을.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뇌 발달에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네. 아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빠들 매일 저녁밥을 먹거든요. 네. 저녁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 네. 왜 인간은 저녁을 매일 챙겨 먹도록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까먹지 말고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 책을 읽어주라는 뜻이다. 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그 저녁에 들어오면 밥값을 하라는 거죠. 왜냐 아침은 잘 챙겨 먹어야 왜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점심 잘 챙겨 먹어야 왜 남은 시간 일해야 되니까. 근데 저녁은 일 다 끝났는데 왜 밥을 먹냐고요. 배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에너지를 자녀들 책 읽어주라는 뜻이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 전기 작가가 스티브 잡스 집을 자주 갔는데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책 읽고 토론하는 걸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아, 날마다요. 날마다. 그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 아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뇌 발달에 언어 발달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네. 그것이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학원비 쓸 일이 없어요. 예. 저도 이 소장님 말씀 듣고 부끄럽지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아직까지 철저하게 스마트폰을 금지를 못해서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조금 그 영어 학습한다고 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냥 저도 피곤하고 해서 육아할 때 가끔씩 이제 보게 놔뒀거든요. 근데 제가 잊지 않았던 거는 말씀하셨지만 기회 될 때마다 어떻게든 목이 아파도 책을 꼭 읽어줬더니 아이가 그 영상에 빠져 있다가도 저한테 와요. 책 읽어줘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영상만 보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책을 보자고 했으면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걸 보면 그게 효과가 있구나. 당연하죠. 예, 그게 매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빠가 책 읽어준 걸 좋아하고 아주 즐거워한다는 게 아직은 희망적이라 생각이 당연하죠. 들고 예. 예, 앞으로는 정말 저도 잡스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잡수하고 고마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앱에는 아주 잘 해놨습니다. 왜냐면 정말 써본 아빠들이 이거 읽어주니까 너무 좋다고 정말 다들 그러세요. 예, 만든 사람부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기회되면 소장님 강의와 더불어 또 캠프도 아이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경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